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. 네, 안녕하세요. 큰별쌤 최태성입니다. 여러분들 안녕. 네, 자, 우리는 지금 현대 정치사를 공부하고 있고요. 개헌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치사를 한번 쭉 읽어볼 예정입니다. 자, 전 시간에 여러분들 어디까지 배웠냐면요, 이승만 정부 배웠어요. 이승만 정부 때 정말 개헌 많이 했죠. 1차 개헌이 바로 발췌 개헌이었고, 이를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관철되었고, 또 2차 개헌이 그 유명한 4.4 5.입 개헌안,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그런 것들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었죠. 어쩌면 이승만 정부의 어떤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개헌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자,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무리하게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오래 못 가요. 오래 못 가다 보니까 그걸 오래 가게 하려고 자꾸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. 1960년 대선에서 정말 대형 사고가 나죠. 그 대형 사고가 뭐예요, 여러분들? 바로 3.15 부정선거입니다. 자, 이 3.15 부정선거는 정말 황당한 그런 선거를 해요. 왜냐면 당시 그 자유당, 그 이승만 정부의 집권 여당이 자유당인데, 그 자유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이승만이었고 부통령 후보가 이기붕이었어요. 근데 뭐 이승만 대통령이야 그렇다 치고, 문제는 이 부통령, 왜냐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나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1960년 대선에서 핵심은 부통령이 누가 되느냐예요. 왜냐면 대통령이 유고시에 그 자리를 부통령이 있게 된단 말이죠. 그러면 그 부통령이 누가 되느냐,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, 이 자유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부통령은 이기붕, 이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런데 이기붕이 이제 그다지 이렇게 그 인지도가 높지가 않아요. 1956년 대선에서도 이기붕은 떨어진 사람이에요. 민주당의 그 장면 후보가 부통령이 됐었거든요. 근데 1960년 대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붕이 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은 많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러니까 무리수를 둔 거예요. 그게 바로 3.15 부정선거라는 얘기죠.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, 한 마을에 그 선거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예를 들면 100명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100명이면 선거함을 뚜껑을 열었는데 이기붕 표가, 찬성표가 150표가 나온 거예요. 그 말이 안 되잖아. 아니, 투표하신 사람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기붕 찬성표가 150표가 나온 거예요. 이런 모습을 지켜본 학생들, 사실은 이제 당시에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배운 사람들이 사실은 학교의 학생들이거든요. 학생들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해요. 근데 지금 어른들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지금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, 말도 안 되는 이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. 이 시위가 이제 처음 일어났던 곳이 특히 이제 마산에서 일어났는데요. 그 마산에서 이제 이런 부정선거 다시 하라 뭐 이제 이런 시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시위대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이제 김주열이라는 학생이었는데, 이 김주열 학생이 실종이 돼요. 그래서 그 어머님이 정말 그 주열아 찾으면서 정말 그 마산을 다 돌아다녔는데 찾지 못하죠. 시간이 흘러서 그 김주열 학생이 발견됩니다. 어디서?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바다 위에 떠오르게 된 것이죠. 정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알려지면서요, 전국적인 시위로 쫙 일어나게 되는데, 이게 바로 4.19 혁명이 되는 겁니다. 결국 이 4.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요, 허정과도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. 허정은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. 허정은 사람 이름이에요. 성은 허씨요, 이름은 정, 외자입니다, 외자. 그래서 허정과도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, 이 허정과도 내각이 했던 게 뭐냐면 개헌이에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승만 정부, 지금 대통령 직선제가 가졌던 그 독재적 성향,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3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요, 대통령 직선제를 버리고요, 우리나라 최초의 내각 책임제,
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 있잖아요. 그런 내각 책임제와 또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시행하는, 그러니까 요 3차 개헌은 4.19 혁명의 결과 체결되었던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,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 좀 해두셔야 돼요. 바로 이 3차 개헌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가 장면 정부예요. 장면도 역시 외자입니다, 여러분들. 성은 장씨요, 이름은 면입니다. 아셨죠? 네, 장면 정부가 되는 겁니다. 이 장면 정부도 개헌을 해요. 뭐 선생님 또 뭐 왜 또 정부 또 연장하려고 또 개헌이에요? 요 개헌은 그런 개헌은 아니에요. 요 4차 개헌은 그런 어떤 그 집권 연장과 관련된 개헌은 아니고요. 요거는 그 3.15 부정선거 사범들 있잖아요. 그 부정선거 사범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,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이 미약하다 판단해가지고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소급 입법. 원래 이제 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면 그 법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과거의 일을 적용하지는 않는데 소급 입법은 그게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.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소급 입법을 또 체결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4차 개헌은 뭐 너무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돼요. 그냥 소급 입법 그 정도 넘어가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장면 정부가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민주화 요구가 막 여기저기 붕 막 분출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모습을 바라봤던 일부 세력, 이 군인들이요, 이거를 혼란이라고 판단합니다.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민주주의의 어떤 요구가 여기저기서 빗발치는 것, 이건 혼란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일부 그 정치 군인들이 1961년에 정변을 일으킵니다. 그것이 바로 5.16 군사정변이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그 4.19가 왜 미완의 혁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냐면요, 4.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민주주의를 회복하려고 했었죠.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도 전에 다시 이 5.16 군사정변을 통해 가지고 지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,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4.19 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어쨌건 여러분 4.19 혁명을 통해서 3차 개헌이 되었고, 이 3차 개헌의 결과 장명정부, 즉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가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 이 3차 개헌, 4.19 혁명과 관련된 3차 개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금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.